운동 전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영양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윤수미 리더님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신체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일종의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헬스클럽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제 근력 운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산소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10분 정도 이렇게 타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운동 전에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등의 대사작용을 하는 이른바 몸속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치는 류신이란 아미노산을 감지하면 작동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 안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근육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을 시작하는지만 알려졌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스위치의 작동이 멈추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꺼지고 켜지는 것이 조절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신호가 켜지는 것만 밝혀져 있었더라면 이번에는 꺼지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스위치가 꺼지는 데 핵심이 되는 건 개개인의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스위치는 근육을 만드는 대신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운동 전의 영양 상태에 따라 근육을 만들지 에너지를 생성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즉 뭐 밥을 굶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아마 근육이 더 빠지는 일들이 있으실 거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당연히 루신과 같은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연구팀은 신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사의 작동 원리가 밝혀진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기본적인 대사 과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암이나 뇌전증 등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수미입니다. 네, 앞선 영상도 잘 보셨어요? 네. 정말 운동 전에 영양 섭취가 필수라는 영상을 또 한번 다시 보면서 진짜 오늘 주제 운동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운동 영양학이라는 주제가 딱 어울리는 영상과 오늘 또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스포츠의학을 전공해서 성장기 어린이부터 이제는 골든 에이징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이제는 직장인,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암 환자, 그리고 축구 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분야 대상자들을 운동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경험으로 운동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운동 영양학이라는 주제로 20분 정도 준비를 했으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운동복 차림으로 준비를 해주셨다 그래서 한 2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저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때 스포츠 의학의 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해부학, 생리학을 기본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물과 동물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히나 에너지를 음식으로부터 얻고 그 중에서 이제는 우리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에너지원인 대사를 저는 이해했을 뿐인데 그 이해만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는 5년 전에 이제 동네 언니 김유아 리더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아메이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는 뉴트리라이트 강의를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아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그동안 많이 봐온 그림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말없이 전공서적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뭔가 다른 것이 어제는 저희는 이제 스포츠학에서는 저희는 이 에너지원이 얼마나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얼마만큼의 지방을 빼려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동 강도를, 그리고 어떤 운동 종류를, 운동 그런 방법들을 처방을 해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정말 제가 뉴트리라이트 강의 속에서 본 비 같은 그림 속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거를 대사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제일 상위에 단백질, 글리코겐, 중성 지방이 보이실 텐데, 이제는 저희가 주 에너지원인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에 그게 이제는 쪼개지면 글리코겐, 그리고 지방이 쪼개져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돼서, 근데 이것이 이렇게 쪼개지는 데 있어서 정말 조절하는 비타민, 조절하는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이사이에 이 많은 비타민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정말 그동안 10년 이상, 그 10년 동안이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을 못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였던 것이 다시 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조절하는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의 그 필요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이거는 팩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사 사이, 화살표 사이에 보면은 비타민 B6, 니아신, 티아민,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니아신, 티아민, 니아신,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니아신, 리보플라빈, 이 모든 것들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은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대사 과정을 보고 그냥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냥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 필요해? 그러면 저희가 어떤 비타민과 무기질을 선택할지는 저희가 이제는 윤수희 리더의 Y 뉴트리라이트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는 스폰서를 통해서 추천받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통해서 이제 검색하신 뉴트리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는 첫 번째가 이제 탄수화물의 이제 대사 과정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대사 과정이고, 그런데 저희가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 색깔 화살표는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분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맨 아래 보시면 화살표. 그런데 저희가 과량을 섭취를 했을 때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어때요? 어디로 올라가요? 네, 지방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먹어서도 그렇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뇌나 심장은 절대적으로 제일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 조금은 살짝 안다고 해서 지방으로 축적될까봐 탄수화물을 아예 극도로 제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넷째 언니 통해서 저희 큰언니가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조절하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 절제식이라는 게 그 각자의 서로의 그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줄이셔야겠지만, 하지만 또 너무 극도로 줄였을 때는 어떠할지 제가 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지금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있어서 아까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빨간색 화살표로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되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검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검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어때요? 피브르산에서 옥살, 아세트산,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포도당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그러니까는 단식 등으로 인해서 절제를 하다 보니까 포도당 농도가 저희가 줄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는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당으로 분해를 시켜서 당에서 이제는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당 신생합성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근육이라든가 간에 이제는 그 단백질을 전환하는 것도 조금 이런 단백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또 체지방을 분해를 시작을 해요. 체지방 분해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좋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탄수화물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옥살, 아세트산 수준이 낮아져서 지방 분해로 생성된 지방이 지금 분해,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 아세틸코에이, 거기에서 이제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희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그 아세틸코에이에서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불완전 산화를 해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져 나오면서 어떤 것을 생성을 하느냐? 케톤체라고 해가지고 이 케톤체를 생성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는 장기화가 됐을 땐 케톤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혈액이 이제는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 늙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과잉 섭취할 때도 저희가 이제는 뭐 비만이 모든 뭐 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너무 극도로 적어졌을 때는 저희가 정말 더 훅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골고루 저희가 6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 6대 영양소의 바른 균형 잡힌 식사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잘 보이세요? 네. 바디키라는 이게 체중 조절용 식사 대용 쉐이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많이 살찔까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체중 조절용이다 보니까 이 열량이 113, 112kcal밖에 안 되면서, 근데 그 안쪽에 영양 구성 성분을 보시면 6대 영양소, 저희 그 6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잡혀 있고, 그러면서 탄수화물 그렇게 과잉 섭취할까, 그리고 너무 제한할까, 그거 부담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한 끼 식사만으로 그 탄수화물의 그 밸런스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끼 식사가 됐든 조금 더 다이어트를 원하신다고 하면 2끼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이제는 저희가 주 에너지원인 단백질. 단백질도 보면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쪼개지면 포도당이라고 하고, 단백질이 쪼개지면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또다시 피브르산, 아세틸코에이, 구연산 회로를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수분을 땀을 낼 수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 지금 단백질 분해되는 약간 이게 남색 같은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살표를 따라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는 그 화살표를 따라가시다 보면 피브르산, 아세틸코에이, 구연산 회로를 다 가는데 거기에 또 보면 왼쪽에 보면 알라닌, 글리신, 세린, 시스테인, 트립토판, 이소류신, 류신, 리신, 트레오닌, 아스파라긴,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트산, 페닐알라닌, 티로신, 이소류신, 메티온, 트레오닌, 발린, 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20가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제는 근육을 조금 더 형성하고자 그런 근육의 주성분인 그 아미노산이 이소류신, 류신, 발린인데 그 아미노산으로 집중되어 있는 프로틴을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는 이렇게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단백질은
스스로 자체가 피부로 살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어서 이 알라닌, 글리신 이런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피부르산에 들어갈 수 있고 아세틸코에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구연산 회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쪽에 그 아미노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정말 딱 맞춘 누트리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가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밸런스 있게 조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참 완벽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언니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저희가 정말 뭐 100g 고기를 먹었을 때 최대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20g. 하지만 저희는 아까 전에 이 식사 대용 쉐이크 한 포에다가 이 프로틴을 한 고봉 뜨면 45g. 그런데 저희는 한 고봉은 기본이고 두세 고봉 더 드시면서 정말 경제도 절약하면서 저희 몸에 필요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틴 종류가 지금과 같은 종류와 그리고 이 XX 라인으로 해서 에센셜 아미노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저희가 아까 20가지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9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인데 그 9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 몸 안에서 그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 9가지의 아미노산과 플러스 아르기닌까지 더해진 10종의 아미노산이 여기에 더 들어있어서 저희는 이제 프로틴 섭취할 때 아미노산 같이 한 스푼 꼭 넣고요. 그리고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후에 저희가 이렇게 이온 음료, XX 라인의 이온 음료에다가 이거 한 스푼 해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조금 운동 직후에도 어찌됐든 간 저희 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그 단백질이 바로 쓰일 것을 그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쓰일 것을. 그래서 그렇게 운동 직후에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지방의 대사 과정인데요. 지방의 대사 과정 오른쪽 보시면 이 산화 과정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네. 네,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 또한 저희가 또 극도로 혐오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 또 이 지방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이 또 제일 큰 에너지원을 낼 수 있는 열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보니까 지방산도 그리고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섭취가 필요한 지방산 같은 경우가 오메가3. 그래서 앞선 이런 저희가 섭취한 영양소로 인해서 대사 과정을 조금 더 촉진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니까 이 대사를 더 원활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염증을 또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영양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섭취하시고 또 운동을 하고 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는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그 피로 물질을 또 해소시킬 수 있는 또 영양소가 저희 뉴트리알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더블X. 이 더블X라는 제품은 종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플러스 식물 영양소까지 들어있으면서 이 항산화 영양소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선 영양소에다가 이렇게 항산화 영양소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미세먼지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리고 저희가 어찌됐든 간 그냥 이렇게 대사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그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 피로물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면서 다시 좀 더 활기와 생기를 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네. 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잘 드시면서 이 운동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운동도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식사 전에 운동을 해야 할까, 식사하고 운동을 해야 할까, 이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그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 식사 이제 친구분들과 같이 맛있게 하시고 한 3시간 뒤에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좀 간단하게 드신다라고 하면 1~2시간 뒤에, 그리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근무 중이시거나 어찌됐든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다면 뭐니 해도 운동은 공복 때, 아침 공복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같이 조금 일어나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